서주시대 유왕과 애처 포사가 벌인 봉화 희재우라는 고사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좀처럼 웃음을 짓지 않은 절세미녀 포사가 이민족이 침입한 것처럼 봉화를 올려 제후들이 황당해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웃자 유왕은 포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여러 번 거짓 봉화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견용이 쳐들어왔을 때 급하게 봉화를 넣었지만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아 주나라가 멸망했다는 양치기 소년과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봉화 희제후라는 고사입니다. 봉화로 제후들을 희롱한다는 고사가 널리 알려진 배경은 한나라 때 사관 사마천이 주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를 종법에 기반한 봉건질서의 몰락이라는 총체적인 사회현상으로 보지 않고 통치자인 유왕의 부덕함과 절세미녀 포사 때문에 망했다는 관점에서 왕조의 흥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사마천은 주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라와 은나라의 멸망도 왕이 절세미녀인 말이나 달기를 총애해서 벌어진 일로 떠넘기는데 대체로 정복한 나라에서 바쳐진 미녀들이 빼어난 미모로 왕을 사로잡아 결국 나라를 망쳤다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를 실제 역사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봉화 희제후로 시작된 주나라 마지막 순간을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인지 아니면 상상력을 극대화시켜 각색한 극작가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믿기 어려운 기록을 남겼는데 하나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신화적 내용을 연결고리로 삼아 도마뱀이 궁녀의 몸에 스며들어 잉태했다는 포사에 대한 출생의 비밀을 괴담 수준으로 풀어냅니다. 봉화를 올려 외적의 침입을 알리는 시간만도 며칠이 소요되었을 것이며 거기에 군사들을 이끌고 수도인 호경까지 오는 시간까지 합치면 최소 일주일 이상이 걸렸을 텐데 유왕과 포사는 그동안 뭐라고 놀았을까요? 제후의 군대가 도착하여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인데 이를 보고 깔깔 웃었다는 기록에 더해 정작 견용이 공격하자 왜 제후들이 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너무 허술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봉화라는 화려한 불꽃놀이에 제후들이 농락당했다는 허상 속에 숨겨진 주나라 몰락의 마지막 순간이 결국 혈족 간의 권력 다툼에 불과했다는 사실과 함께 왕실의 멸망으로 기착된 유왕의 정치적 결단이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국인의 반란으로 시작된 공화시대는 채나라로 도망간 려왕이 죽자 그 이듬해인 기원전 820년 태자 희정이 주선왕에 올라 빼앗은 봉지를 돌려주고 흐트러진 민심을 달래보지만 혈족 중심의 봉건질서를 뒤흔든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주공단이 큰아들에게 봉봉한 노나라에서 발생한 하극상에 제후 노의공이 살해당하고 신하가 권력을 잡은 11년 동안 주선왕은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제후들은 살아남기 위해 독자적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전복에서 올라오는 공납이 줄어들고 제후들이 조공을 소홀히 하자 왕실의 국권은 고갈될 수밖에 없었으며 견용과 계속되는 싸움으로 왕실이 궁지에 몰리자 주선왕은 동생인 희우를 정환공에 봉해 후사를 맡기고 제후 신우의 딸과 태자 희국녀를 결혼시키는 정치적 결단을 하게 됩니다. 강성제후 신나라는 주공단이 종주에 있던 이성제후를 쫓아낼 때 현재 하남성 남양 땅을 봉지로 받았던 제후국으로 혈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아버지 려왕과 달리 선왕은 왕실을 보호할 최적의 파트너로 신우를 선택해 결혼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기원전 781년 선왕이 죽자 태자 희국렬은 종법에 따라 유왕에 오르게 되는데 태자 때부터 신우의 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선왕의 유지에 따라 왕후에 봉하고 아들 의구를 태자로 삼아 결혼동맹을 계속 이어갑니다. 왕위에 오른 이듬해 관중지역에는 가뭄이 계속되어 경수, 위수가 마르고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웠는데 유왕은 오히려 전복의 토지를 조사한 후 공납을 늘리는 조세 정책을 시행하자 국인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779년 유왕은 포나라에서 진상된 궁녀 포사라는 절세미녀를 애첩으로 삼았으며 오래지 않아 아들을 얻어 백복이라 이름을 짓는데 문제의 포사는 전설적인 미인답게 그 출생의 비밀 또한 대단히 신비롭습니다.
하나라 걸왕 시절 용 2마리가 내려와 흘린 거품을 황금 그릇에 받아 상자 속에 보관해 오던 것을 주 선왕이 열자 용의 거품은 한 마리의 도마뱀으로 변신해 어린 궁녀의 몸속으로 들어가 잉태한 후 여자아이를 낳자 요람에 태워 강물에 버립니다. 아이를 발견한 한 촌부는 포성에 사는 누군가에게 아이를 팔았으며 아이를 산 사람은 호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14세가 되자 아름다움이 두드러지고 17세가 되자 절세 가인이 되었지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사의 진면목을 알아본 포성사람 흥덕이 3년째 옥에 갇혀있던 아버지를 구할 목적으로 포사를 산 후 좋은 옷을 입히고 예법을 가르쳐 주나라 유왕에게 바쳤는데 워낙 미인이라 바로 후궁에 간택됩니다. 포사는 지극히 아름다웠으나 웃지를 않아 유왕의 애를 태웠는데 처음에는 비단 찢어지는 소리가 좋다길래 고가의 비단을 마구 찢어발겨 왕실 재정이 감당 못할 정도가 되자 유왕은 다시 고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봉화대 신호가 잘못 올라와 제후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나 우르르 몰려들자 포사는 그것을 보고 큰 소리로 웃었으며 이때부터 유왕은 시시때때로 봉화를 올려 포사를 웃게 하였지만 제후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거짓봉화로 제후들을 속이면서 포사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던 유왕은 기원전 773년 눈에 가시 갔던 신우의 딸과 태자 의구를 폐위한 후 애처 포사를 왕비로 임명하고 7살 낳은 아들 백복을 태자로 봉했는데 결국 이 결정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과 함께 치욕감에 채를 떨던 신우의 딸과 폐위된 태자는 기원전 772년 신나라로 도망쳐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하게 되며 자초지종을 듣게 된 신우는 곧바로 군사를 일으켜 산동성에 있던 또 다른 강성제후국 증나라와 함께 종주인 호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신우는 서윤과 견용을 끌어들여 방비가 소홀해진 호경의 서쪽을 공격해 이에 맞서 싸운 정황공이 죽임을 당하자 유왕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되며 신우의 군대와 견용은 여산까지 추격해 유왕과 왕실 혈족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문제의 포사도 이때 사로잡혀 견용에게 넘겨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후 행방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설만 난무한 채 어느 것 하나 정확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해 마지막 가는 길도 출생의 비밀만큼 신비롭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많던 제후국 어느 누구도 유왕을 돕기 위해 출병했다는 기록이 없으며 선왕이 후사를 맡겼던 정왕공의 아들 정무공과 진문우는 오히려 폐위된 태자 의구를 평왕으로 모시는 데 앞장서 낙양천도를 주도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이들은 천명이 유왕을 떠났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당시 난리통에서 살아남은 왕실 직계 혈족 중 유왕의 동생인 희망은 괭나라로 도망쳤는데 유력 제후들이 폐위된 태자 의구를 제사를 잇는 대종이자 평왕으로 옹립하자 곧바로 반란을 일으켜 휴왕을 칭하며 대립하다 진문우에게 살해되며 반란은 끝이 납니다. 휴왕의 반란이 20년 동안 이어졌다는 기록으로 볼 때 유왕이 신우와 태자를 폐위하고 포사와 백복을 종실 직계로 삼으려 했던 정치적 결단은 그를 지지하는 제후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괴쿠를 제외하고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으며 결국 왕실의 몰락으로 이어진 것이죠. 즉 주나라가 멸망한 마지막 순간은 강성제후인 신나라와 증나라가 기원전 772년 먼저 호경을 공격한 것으로 시작되며 이듬해 신우의 사주를 받은 견용이 침입하여 수도를 약탈하고 불태운 것인데 왕실 구성원이 모두 살해되자 한순간에 끝이 납니다. 이는 당시 주나라 왕실이 주도하던 종법에 기반한 봉건질서가 유왕과 포사가 벌인 봉화사건을 계기로 제후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며 신우가 유왕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도모한 반란이 성공을 거둬 멸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국어, 진어, 좌전, 죽서 기록에서도 교차 검증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결혼동맹을 깨고 태자를 교체한 유왕의 선택은 몰락하고 있던 주나라 봉건질서의 쐐기를 박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제사를 잇기 위해 평왕을 옹립한 것도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 주나라의 수명은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에서 바라보는 현대적인 역사관으로 볼 때 주공단이 설계한 혈족 중심의 봉건제도가 실제로는 천하를 통합하는 통치체제로 자리잡지 못한 것이며, 그나마 주나라 왕실을 지탱하던 종법 질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심력이 약해져 쉽게 무너진 것이죠. 전복의 땅을 대부분 포기하고 나급으로 천도한 평왕은 직할지가 작아 관리들에게 시급을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재정을 꾸렸으며, 경왕 때에 이르면 선대 왕의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2년 동안 방치할 정도로 궁지에 몰려 제후의 도움 없이는 존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나급천도를 주도한 정무공과 그의 아들 정국공이 권력을 잡고 왕실을 좌지우지하자 평왕의 아들인 환왕은 참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켰으나 오히려 정나라 장수 축담에게 화살을 맞고 대패하며 국인의 반란으로 시작된 제후들의 왕실에 대한 도전이 결국 패권을 지향하는 할거의 시대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평왕이 떠나면서 남겨진 호경은 견용이 잠시 득세했으나 정나라와 진나라의 반격으로 다시 밀려났으며, 이때부터 롱산 주변에 살던 영성의 진나라가 이민족을 통합하면서 달궈진 춘추시대라는 불판에 숟가락을 얹기 시작합니다.